그래서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요. 주택시장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네. 회계사시잖아요. 예. 회계법인 대표이고. 그런데 오늘 주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네. 회계와 주택시장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돈과 관련된 것은 예. 모든 고객분들이 저희들한테 꼭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의견을 네. 들으세요. 그러니까 네. 주택을 내가 지금 사는 게 좋을지, 산다면 다운 페이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네. 뭐 상업용 건물을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주택 시장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 주식 시장의 변화 이런 것이 회계의 그 전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어느 정도 그 뉴스라든지 예. 이런 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고객과의 대화의 창이 닫혀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주택을 구입하신다든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부동산 전문인들로부터 정확하고 그리고 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얻으시는 게 필수이긴 한데 네.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이제 본인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예. 이런 것에 대한 그 세컨 오피니언을 꼭 묻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죠. 아하, 그러면 거의 뭐 부동산 전문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긴 세월 동안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뉴스들을 접하고 또 예견도 하실 것이고. 그렇죠. 뭐 전문가 수준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부동산 전문인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들 일을 하시냐면 본인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코리아타운 예. 또는 뭐 오렌지 카운티 예.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 어떤 구역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거시적인 거 예. 또 미국 전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런 부동산 전문들의 의견도 예.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 그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올 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었거든요. 네.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팬데믹 기간에 경제가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은 아주 핫했습니다. 뭐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뭐 이게 주택 시장을 전망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많은 요소들이 그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예.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뭐 투자 조언이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나중에 또 안병찬 대표가 그 얘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돼버릴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정보는 예. 참고를 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뭘 결정하는데 절대적으로 뭐 신봉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맞습니다. 참고로 들으시면 참고로만.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그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랬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 공급과 수요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공급은 작고 예. 수요는 많았고 예.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뭐 여러 기관들에서 이미 이제 뭐 많이 발표를 했어요. 2022년도에 뭐 주식 시장이 어떻게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했고 이자율이 올랐는데 또 내렸는데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발표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FHFA라는 데가 있는데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택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해요. 이 지수에 따르면은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2021년에 15% 그리고 2020년에는 9%가 상승했어요. 네. 그런데 그 우리가 뭐
15%, 9%가 더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매년 1년에 그만큼 오른 거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기억을 할 때는 1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 2, 3년 최소한 네. 이렇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가 3년이면 27%잖아요. 그렇죠. 15%가 3년이면 45%예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동안도 계속 주택 가격은 올랐는데 그것도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거 역사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평균치가 네. 1년에 한 5% 정도 상승한다라는 것이 이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15%, 9%가 상당히 높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의 거죠. 낮은 숫자로 잡아도 2배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보통 이제 우리가 페드라고 하는데 네. 이 페드에서 이자를 굉장히 낮췄죠. 예.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양적 완화라 해서 돈을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말 그 천문학적인 돈을 그 미국 그 시장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게끔 그렇게 이제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뭐 우리가 팬데믹 때 제일 그 많이 와서 닿던 게 뭐였냐면 불확실성이었어요. 네, 네. 이게 어떻게 갈까? 아하. 경제가 어떻게 영향이 있지? 그러니까 이사 가기도 그렇고 네. 주택을 팔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관망하는 음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아, 평상시 예. 같으면 우리가 이맘때쯤 뭐 팔고 사고도 일어나고 이사도 갈 생각도 하고 뭐 자녀 학군 때문에도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상적인 상황 그런 그 경제 활동이 일어났어야 예. 되는데 코비드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놓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공급이 줄었죠.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줄은 이유가 신규 주택을 건설한 것도 작았지만 예. 이렇게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시장에 내놓는 것도 많이 망설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은 줄었고 음흠. 수요는 늘었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두는 가치가 많이 커졌어요. 그 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전에 몰랐던 집에 와서 잠만 잤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집에서 활동하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 특히 두 부부가 일할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자녀들도 따로 또 그 학교를 아이들이 안 공부할 수 있는 가니까. 방을 또 노는 방을 만들어줘야 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방이 또는 집이 더 커져야 부족하고 점점 좀 큰 그 규모의 예. 주택으로 이전해야 되는 이런 이사를 해야 되는 그렇네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니드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예.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하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뜨거웠던 것이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주택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올랐던 거에 비하면은 이 떨어지는 폭은 굉장히 아직은 작아 보여요. 네. 아직은 작아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주춤주춤하고 있다가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집값이 올라가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은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급과 수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하. 예.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예. 찾아야 되는 게 그렇다면 앞으로 공급이 많아질 건지 음흠. 수요는 줄 건지를 봐야 예.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이 부동산을 이제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 거는 신축하는 거는 부동산 개발업자 네. 또는 건축업자, 건설업자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그동안 그 건축업자들이 집을 질 때 어떻게 지었냐면 그 저렴한 주택을 다량으로 짓는 것보다는 고급 주택을 네. 지향을 했고 예. 그다음에 집의 규모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것으로 지향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싸도 사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주택이 없던 분들이 새로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큰 주택이나 값이 비싼 걸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 누구나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주택을 다량으로 저렴한 주택을 다량으로 그 건축을 해서 그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거는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네. 작은 집을 여러 개 짓는 것보다는
고급 주택을 큰 걸 지어야 마진도 좋고 네네.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달아 가지고 예. 이제 큰 이제 뭐 그 기업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 이제 뭐 좀 저렴한 주택을 이제 그 신축을 할 그럴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주택을 짓는 게 뭐 뚝딱 해가지고 하나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네. 뭐 땅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타일을 해서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허가가 이런 과정이 받을 게 상당히 많죠.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숨에 예. 2023년 다가오는 2023년에 뭐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과거에도 보면 네.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2023년에 지금 계속 2022년 3월부터 이자율이 계속 상승해서 지금 예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앞으로 뭐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있을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긴 해요. 그렇지만 주택 가격이 그거에 비해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의 공급. 문제. 네. 네,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아하, 네. 그러면은 폭락할 가능성은 앞으로는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새해. 그러니까 이게 폭락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많이 우리가 비유하는 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예. 이때 상황을 많이 이제 그 추억을 되살리려고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처음 집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뭐 이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든지 등등. 그런데 2007년하고 2008년도하고 지금 상황은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5% 다운으로 집을 사고 10% 다운으로 집을 사고 아예 다운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었어요. 네, 노다운도 가능했고 크레딧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도 괜찮았었어요. 네, 그때는. 그리고 자격이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택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결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갑자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죠. 막 그냥 폴클로즈에다 숏세일에다가 막 다 집을 막 그냥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그 이후에 그 은행에서 융자를 할 때 융자 기준을 상당히 올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 조건도 까다롭게 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그 재정 건정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웬만큼 다운해가지고 뭐 이게 그때 당시에 많이 썼던 말 중에서 언더워러라는 말 많이 썼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많이 나와야지 값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본다면 2007, 8년도와 같은 주택의 급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그 공급이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이 지금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냥 바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볼 때는 급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은 주택 가격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자율은 높고 그리고 워낙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 가격은 비싼데요. 처음 이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집 구매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이제 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한 5년 전부터 예견하지 않았잖아요. 또 전쟁이 저렇게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며칠 만에 끝나니 뭐 길어야 한 달일 거다, 뭐 두세 달일 거다 그러는데 뭐 지금 양상이 그렇게 안 가죠. 그리고 뭐 우리가 그 과거에 경험해 본 경우에도 뭐 유가라든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얘기는 못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게 뭐가 올지도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제 그런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되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면 다 돈 벌죠. 그런데 그쪽에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막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올라가면 떨어질 때가 또 있잖아요. 네. 네. 그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갈 때 엄청 많이 벌어놓고 떨어지니까 왜 자꾸 우십니까? 주식 이렇게 시장하고 또 우리가 얘기를 주택 하더라고요. 시장하고 절대치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예. 주식 시장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예. 인베스트먼이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의 그 시장인데 네. 주택 시장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식주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늘어나는 인구나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장기적인 건데 예. 지금 인구는 늘고 있고 음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예. 이 그 건강이라든지 의료 그 서비스가 너무 좋아져서 네. 이 라이프가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이 계속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큰 그 경제적인 임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affordability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금액이 네.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예.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네. 이제 막 신혼 살림차고 아기가 예.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이 없지만 주택 청약금처럼 이렇게 네. 모아가지고서 네, 이제 네. 집을 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벌어들이는 임금의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부동산 상승률이 높아버리면 어마하게 높죠.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월급이 1년에 3% 5% 오르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 15% 주택 가격이 뛰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예.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이 줄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예. 주택 가격이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예. 팬데믹 때 올라갔던 무려 40% 41% 상승됐던 그 높은 그 주택 가격 상승 그것이 그 금액이 조정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2024년까지 그런 조정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하, 그렇지만 예. 그것이 그 주택 가격에 어떤 급락이 온다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기가 스트롱하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갑자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취업률 실업률. 네,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취업률이 굉장히 지금 그 unemployment rate이 예. 굉장히 낮잖아요. 예, 예. 그 실업률이죠, 실업률. 실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제가 단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 미국 경제하고 한국 경기를 많이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예. 한국 경제하고 미국 경제를 예. 비교하고 미국 경제하고 한국 경제하고 뭐가 다르냐면 네. 미국 경제는 비교적 심플해요. 음흠. 그러니까 영향이 예. 한국 경제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받아요. 예. 이거 배로 따지면 미국 그 경제는 항공모함 같은 거고 예. 큰 그 크루즈십 같은 웬만큼 거고 뭐 풍랑이 몰아쳐도 별로 흔들림이 없는데. 네, 비교적. 이 비교죠. 그런데 이 한국 경제는 쪽배와 같아. 네. 왜 그러냐면 환율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맞습니다. 이자율이 오르냐 나르냐에 예. 따라 다르죠. 중국이 어쨌다 그러면 또 큰일 나죠. 미국이 어쨌다 그러면 큰일 나죠. 수출 주도의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민감하게.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작은 예.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경제가 굉장히 그 기초 기반이 튼튼한 국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튼튼한 국가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경제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저렇긴 하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그 경제는 지금 이제 스트롱하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초로 본다면 또 다시 공급과 수요 얘기가 되지만 예. 공급이 엄청나게 늘지 않는 이상은 예. 주택 가격이 급락이라든지 이러기는 어렵겠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그 레드핀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걸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그 주택 가격의 하락의 폭을 한 3%에서 한 8% 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건 얼마? 20%, 40% 이렇게 떨어지길 바라죠. 그렇죠. 올라갔던 만큼 떨어지길 바라죠. 크리스마스 세일 가면은 예. 20% 세일 그러면 안 사잖아요. 예. 사실은 레귤러 가격의 20%면 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네. 비즈니스가 리테일 샵이 20% 내린 거면 큰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손해 보고서 디스카운트 해주는 건데도 우리는 그게 양이 안 차. 네네.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에 갈 때는 예. 뭐 한 60%, 70% 해야 뭐 그래. 거저 죽는 느낌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주택 가격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처음 예.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비싸니까. 네, 너무 비싸요. 네, 좀 많이 떨어졌으면 예. 하는데 아쉽게도 그 지금 경제 구조나 경제상으로 봐서는 예.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그 지난 2020년, 2021년 이때처럼 막 15% 매년 9% 이렇게 상승되지는 않는다. 네네. 약간 하락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역일수록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예. 또 값이 유독히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더 높을 거고 네. 그런 건 지역에 따라 차이 있지만 예. 미국 전체 네이션 와이드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런 레드핀이라는 데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앞으로도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씩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하락폭도 아주 미미하겠네요.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자율을 지금 이자율을 왜 올리겠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이자율을 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연준, 페드에서 그걸 결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에서 경제의 최고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최고 뭐 그 사람들만 최고라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최고 중에서 뽑아서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결정한 건데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도 틀려. 맞아요. 네, 틀려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작한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연준에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 그랬거든. 근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경제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예. 지금 이자율을 올리면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는 곳이 많이 있죠. 네.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채권 다 영향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우선 그 몰개지 신청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35% 뭐 40% 이렇게 줄었어요. 예. 그다음에 재융자 신청은 아예 그냥 90% 이상 오, 네. 줄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재융자 해봐야 이자율이 내가 집을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재융자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예.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아, 변동으로. 네, 뭐 변동을 하신 분들. 분들도 있고 뭐 등등. 근데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다가 90%나 줄었다고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 이 융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어가지고 뭐 거의 뭐 이런 경험을 못 해봤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이고, 호소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주택 매매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팔고 다른데 가기가 마땅치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매물이 아무래도 작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그렇게 뭐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2023년, 네. 2024년. 예.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 새해 주택시장 전망에 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ABC 회계법인은 LA하고요, 부에나팍 두 곳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213-738-6000번, 213-738-6000번입니다. 웹사이트 주소는요, abccpas.com입니다. abccpas.com이고요. 유튜브도 참조하셔도
검색하셔도 되는데 유튜브는 안병찬 in USA 또는 유튜브 창에서 안병찬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올해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는데 큰 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새해에 2023년도에 주택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그런 요소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2023년 주택 시장에 거래가 활발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예. 그래도 또 집을 사야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럼요. 또 사정에서 집을 또 팔으셔야 되는 하는 분도 있고 또 융자를 또 재융자를 하셔야 되는 분도 생겨요. 예, 그럼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 에퀴티가 쌓여가지고 그 에퀴티를 좀 활용하시고 싶으셔서 비즈니스에 사용하셔야 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인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참고할 요소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레드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주택 판매가 2023년도에 한 16% 정도 감소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16% 정도. 그리고 이제 신축 주택도 계속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20%가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주택이 많이 또 공급해줘야 되는데. 네,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가 서플라이 체인, 예.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 상승, 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지금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거든. 예. 왜냐하면 지금 투자해서 다 모든 걸 해왔는데 그때 가서 가격이 떨어지면 예. 곤란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이제 들어서 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것은 이제 2011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나마 주택이 부족한데 여기에 그것까지 공급량까지 20%나 줄어들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집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집값이 지금 떨어지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겠지만 너무 난감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경제는 자주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같은 거라서 예. 또 변화가 계속 일어날 테니까 예.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예. 그리고 이제 브로커리지의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예. 지금 현재 모기지 금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예. 네, 높게 올라갔고 네. 지금 또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네. 계속해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잠재적인 이제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있어요. 상태이죠. 맞아요. 지금.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반대로 이제 좀 건전한 사이드를 보면 비교적 지금 주택 소유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산의 구조가 건전한 편이에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네. 이제 그런 것들과 고용 시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계속 있잖아요. 예. 소득이 없어야 집회임을 못해서 집을 내놓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압류가 발생할 일은 굉장히 낮을 거다. 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네. 이제 집값을 지나치게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피하고 옆으로 제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레드핀에서 역시 전망한 것은 30년 모기지가 2023년 말쯤에는 한 5.8%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2%, 3% 자꾸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의 재정 버젯을 그 정도로 맞춰서 미리 한번 계산도 좀 해보시고 예. 하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가격 하락은 한 3%에서부터 8% 사이로 중간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 정도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은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 주택 가격 상승이 예. 임금 상승률보다 좀 높게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제 2023년대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가격의 조정이 되는 것을 좀 눈여겨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주택 시장은 그런데 임대주택 시장은 어떨까요?
네, 임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주거지니까 네네. 상업용이 아니고 예. 주거지니까 임대는 이제 두 가지죠. 예, 단독주택 네. 임대, 그다음에 아파트. 이제 아파트 예. 임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아무래도 아파트와는 달리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임대 시장은 그렇게 뭐 역시 그렇게 임대료가 그 렌트비가 그렇게 내려가거나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예. 이렇게 보아지고. 네. 다만 이제 아파트는 좀 양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파트는 지금 그 전국적으로 그 건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아, 아파트는요? 또,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코리아타운도 보면 상업용 건물을 아파트로 예. 컨버전 시키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여기 윌셔가에도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새로 있는데. 짓는 곳도 있고. 네, 네. 그런데 문제는요, 다 고급 아파트들만 네, 바로 그 지어요. 점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은 다 현대식으로 짓고 예. 모든 시설도 다 최신 시설로 넣고 그러니까 그 가격도 올라가고 네.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니까 예. 기본적인 원가가 상승이 되어 있는 예. 상태죠. 그래서 아파트 공급은 일단 많아지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옛날에 원베드룸에서 살 수 있는 거를 스튜디오에서 예. 투베드룸, 원베드룸 이런 식으로 가격이 아마 형성이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예. 공급 면에서는 그 개인 주택보다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레드핀에서도 전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 멀티패밀리 유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예.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할 때 제 기억으로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제가 잘 알고 지내는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이분은 그냥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굉장히 하버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그 이제 그 투자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인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는 투자를 앞으로는 아파트만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예. 아니 왜 아파트를 투자를 하지 이런 네네. 생각했거든요. 예. 그 뒤에 몇 년 뒤로 되니까 아파트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아주 그 수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이제 내린 결과로 아파트가 엄청나게 부족할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벌써 그때부터 네. 이게 공급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네. 지금은 저지간 그 레드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지난 50년 동안 최고로 아파트 공급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늘 얘기했듯이 지금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뉴스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아마 이제 그런 분석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는 공급이 계속 많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저가가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저가가 많이 공급돼야 되고요. 고급 아파트가요. 공실률이 꽤나 좀 높아요. 그런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냥 힘들면 비워두더라고요. 떨어지겠죠. 아, 그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정부가 이 법안을 마련을 하던가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 공급과 수요 그다음에 좀 저가 아파트 또는 저가 주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집 없는 사람의 그 서러움이 좀 달래지는 그런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제를 정부가 그 참여를 해서 네. 어떤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 경제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물이니까 시장에 맡겨둬라. 시장에 맡겨야 된다. 수요와 네.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네.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미국 경제는 네. 시장에 맡겨두는 형태잖아요. 형태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가 같은 경우는 네. 정부에서 공급을 해야지. 그렇죠. 저가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가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이 경제에 꼭 필요하고 예. 우리 미국 경제에 그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 저가의 아파트를 많이 져서 맞습니다. 서민들이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예. 만들어주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예, 정책이 예.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자, 끝으로 질문요. BC5 개발하셨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좀 많이 알려지고 있나요? 네, 지금 BC 파일은 저전 제가 설명해서 그 들은
사람들의 네. 99%도 아니고 예. 100%가 네. 너무 좋아하고 지금 이제 이달 말로 이제 무료는 이제 다 끝나고 그래요? 네. 이제 저 전체 무료. 전체 무료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카운트 사용하고 예. 트랜잭션 보는 건 영원히 무료. 저 영원히 무료네요. 네, 영원히 무료고 네. 이제 은행에서도 받기 어려운 VVVIP 서비스, 네. 그런 재정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가계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손익계산서, 네네. 이거는 이제 1월부터 1월부터 프린트가 가능해져요. 아하. 그러면서 유료로 네. 전환이 돼요. 얼마 받아? 햄버거 값 9불 99. 9불 99. 한 달에 9불 9불 99. 돈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거저죠. 네, 예, 저는 그렇죠. 무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뭐 들어가서 보신 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 서비스가 네.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예.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서비스들이고 앱 하나 가지고 5개 비즈니스, 6개 어카운트를 예. 그러니까 은행 계좌 수가 아니라 비즈니스 수, 개인 포함해서 6개를 한 앱으로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가운데요. 그 모닝쇼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한 은행에서 그 고객도 모르게 트랜잭션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몇만 불, 몇천 불 손해를 봐가지고 이거는 은행이 관리를 잘 못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내 크레딧 카드, 내 뱅크 어카운트에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BC5가 나한테 있었다면 그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돈이 네.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럼 바로 처리가 됐을 텐데 그걸 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몇만 불, 뭐 몇천 불이 막 움직였던 거예요. 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해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그런 뉴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뭘 걱정하게 만드냐면 내 은행에 있는 돈이 해킹을 당하거나 예. 내 크레딧 카드가 도용을 당하거나 예. 이런 부분은 저도 그걸 그렇죠. 항상 워치하고 그렇죠. 누구나 다 염려를 하잖아요. 예. 근데 수시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이스 뱅크 들어가야 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어가야 되고 은행마다 다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BC 파일을 해놓으면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하루에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뭐 막 맞습니다. 실시간이라고 해서 매초 네. 매분을 보실 필요 없잖아요. 네네. 시간 나실 때 누구를 기다릴 때 잠깐 네. 예. 이럴 때 그냥 보시면 예. 오늘 빠져나간 거 밸런스 얼마 있는 거 예. 지금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가 지출이 됐고 이런 걸 그냥 한눈에 쭉 들어오니까 네. 굉장히 편리하죠. 맞습니다. 네, 시간도 네. 많이 절약되고. 예. 네. 그래서 한번 BC5가 뭡니까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BC5는 어떻게 하면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흩어져 있는 모든 재정 정보를 예. 한꺼번에 모아서 한 앱으로 다 보여드리게 해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가계부를 만들어드리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드리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보안에 필수예요. 예. 우리가 해킹을 당하거나 도용을 당하거나 이걸 염려하신다면 꼭 BC 파일 쓰셔야 되고 네. 그럼 내가 내 계좌를 모두 BC 파일 모아놓고 이거 털리면 나는 어떻게 되냐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돈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1센트도 도둑맞을 이유가 없는 그런 앱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bc5.us인가요? US는 잉글리시고 네. BC5.kr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BC5 US를 사용을 해서 KR이 있었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BC5 US 또는 BC5 KR을 참조하셔도 .kr, .us, .us .kr.us. 맞습니다. 네. 또는 그래도 나는 사람과 통화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실 경우에는요. 213-738-6000번 213-738-6000번으로 전화하셔서 꼼꼼히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요모조모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됐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또 주택시장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줄 몰랐네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 전화번호 213-738-6000번 213-738-6000번입니다. 매월 나가는 정기 구독료 기억하시나요? 아이고 어떤 것이 나가시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네, 답은 BC5. 매일 나가는 정기 구독료를 자동적으로 미리 알려드려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정기 구독료가 절대 없도록 완벽하게 빈틈없이 관리해드립니다.